반가워요, 여러분. 자, 성취 기준별 평가 오늘 영상 올려놨는데 선생님이 잠깐 중간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나타낸 물의 화학 반응식에서 가나다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가는 요 앞에 있는 숫자 2를 의미하는 거죠. 요 놈은 우리가 계수라고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분자수라고 하면 돼요. 분자수. 글씨가 지멋대로 써지려고 그러네요. 나는 원자수죠. 그렇죠. 원자수다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H2O에 밑줄 쳐져 있는데 이거는 물의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리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는 계수, 기억, 분자수, 디귿 이렇게 표시해주고 원자수라고 나와 있는 요놈은 니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올려볼까요? 어디 보자.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을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번호가 일련 번호로 그냥 쭉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내는 거 수소죠. 분자식으로 써야 되니까 H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질소가 뒤에 나왔습니다. N2 쓰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N2를 먼저 썼어요. 암모니아는 NH3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와 같이 되는데 화살표 되어 있고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핵심 포커스가 뭐였죠? 그렇죠.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개수를 쓰는 거예요. 계속 문자화식에서. 그러면은 n이 2니까 그죠? 얘가 n이 2개잖아요. 그럼 이 앞에다 2를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3개짜리가 2개이므로 h는 6개니까 6개 맞추려면 이 앞에다가 3을 써야 되겠죠. 3h2 플러스 n2가 이 NH3니까 4번을 우리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잘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믿고 가겠습니다. 오, 지멋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스톱. 자, 올리겠습니다. 센서가 너무 좋아. 안 되겠어요. 자,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은 마그네슘을 연소시킨데 그러면 연소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썼더라? 여러분, 마그네슘은 Mg고 연소니까 O2와 결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식이 MgO가 된다고 여기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MgO를 쓰는데 항상 우리가 원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얘가 2개니까 얘도 2개로 맞추기 위해서 2를 쓴다. EMG니까 앞에 2를 쓴다. 이게 화학 반응식의 완성이야. 1단계, 2단계, 3단계. 자, 뿌리를 써라고 그랬더니 아주 요연하게 잘 쓴 친구가 있어서 1단계부터 한글로 마그네슘 플러스 산소가 산화마그네슘. 2단계 Mg 플러스 O2가 MgO 이렇게. 3단계 EMG 플러스 O2가 EMG 이렇게 쓴 친구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마그네슘과 그렇지?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뭐 만든다고요?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 된다. 이게 1단계야.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쓰는 거 막 썼어요. 선생님이. 글씨가 안 써지네 여기. 2단계 Mg 플러스 O2가 MgO 이게 2단계. 3단계 개수 맞추다 보니까 EMG 쓰고 O2가 EMGO 이렇게 쓴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엑설런트 한 거예요. Very good job이에요. 자,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바로 요것 때문에 선생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와 같은 화학 반응식도 있죠. 뭐 H2가 2개 모여서 O2가 만나서 EH2O를 만든다. 이와 같은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반응물질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반응물질은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왼쪽에 있는 녀석. 지멋대로 되니까 잠깐만 빨간 펜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지멋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알 수 있다.
색을 빨간색으로 체크해서 요거 알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체크해 놨으니까 그래. 뭐 펜색 다시 한번 지멋대로 가서 안 되겠어.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렇잖아요. 생성물질은 우리가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녀석들이잖아요. 자, 3번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원자의 종류 수소, 뭐 산소,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마그네슘, 산소 뭐 다 마그네슘, 산소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난번 선생님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분자수비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느냐. 분자수비 모른다고 그랬는데 모른다는 의미는 이렇게 뭐 원자가 나와 있는 경우 그렇죠. 원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발문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은 수정해 주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분자수비는 이와 같은 아래식 같은 경우는 2 분자가 2 앞에 1 요거 2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만약 이것도 단서를 수소 원자량 뭐 얼마다 산소 원자량 주어지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했는가도.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는 원자량 질량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개수만 보는 거야. 개수만. 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개수가 mg 두 개, 여기 두 개, O 두 개, O 두 개 맞죠? 만약 이런 식이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즘 줄어들어서 산소가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요거는 뭐냐?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뭐 감소했느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약간의 그 발문에서 뭐 오류가 있어서 요걸 갖다가 체크를 지난번에 5번 체크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자수의 비는 어떻게 되는가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체라고 한다든지 그죠? 분자수비 분자로 되어 있는 것들 물어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알 수 있고 요것도 알 수 있고 요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반응 질량은 어떻게 변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줄어든 거 아니냐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변했는가를 몇 그램 얼마 변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요건 발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5번 체크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밑에서 세팅해 놓고 요 경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에 완전히 용해시킨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용해. 지금 요거 선생님이 여기 수업실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용해되었어요. 이게 물에 완전히 용해되는 거는 상태가 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그네슘과 염산이 완전히 반응했다는 이거는 화학 변화고 얘는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관한 얘기인데 둘 다 질량 변화가 없어야 맞겠죠. 왜?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 아니겠어? 그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여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는 6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6번으로 체크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요. 2번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학습지에는 자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지만 반응 전후 질량이 보존된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 다 알고 있어요. 뭐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와, 얘들이 변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인생을 한자 이렇게 쓰잖아. 변해야 될 게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변하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뭘까요? 이전에 행했던 나쁜 생각,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죠. 변해야 되겠죠.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 화학 반응에서는 반드시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종류와 개수입니다. 특히 원자의 종류라는 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생겨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종류가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이 보존되죠. 그렇죠? 자,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쿨이 많이 떠오고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위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자, 종이의 연소 반응이야. 우리 연소 반응하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마 종이 속에는 탄소, 수소 등이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는 촌스피카가 망가져서 마구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S 황도 있고, P 인도 있고, K 칼륨도 있고, CA 칼슘도 있고요. 그렇죠? Mg 마그네슘도 있고, 철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걔들을 태우면은 얘네들이 이제 산소와 반응합니다. 연소는 산소와 반응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질량 변화로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거야. 이거는 연소 전에 산소들이 이렇게 있다가 종이와 결합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탄소 성분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수증기가 만들어졌죠? H2 물도 만들어지고 CO2가 만들어지고 H2O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후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의 배열이 다르겠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반응 후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다. 질량이 줄어든다. 연소 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일정하게 돼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한 산소와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을 모두 고려하면 질량이 보존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응 후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다. 만약 이게 폐 닫혀 있다면 어디 못 나가게 한다면 줄어들지 않아야 되겠죠. 질량이 보존돼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얘는 계속 뜨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단순 조건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5쪽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이 지금까지였다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CU 구리를 도가니에 넣었어요. 자, 그럼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CuO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가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반응한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측정한 건데 구리가 점점 많이 도가니에 넣으면 그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이 늘어나는데 걔네들이 질량이 구리 대 산소가 항상 4대 1이 되더라는 거예요. 4대 1, 2대 0.5, 4대 1, 3대 0.75, 4대 1, 그죠? 4대 1, 다 4대 1이다. 그래서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 대 하나씩 결합하고 있네요. 지금 알겠죠? 만약에 산화구리를 25g을 생성한다. 그럼 이게 구리고 이게 산소야. 근데 산화구리를 더 쓰면 산화구리는 5라고 돼야 돼. 산화구리는 5라고 써야 맞겠죠. 왜 그러냐면 얘들도 합쳐진 거니까. 5에 해당하는 게 25가 되려면 5배가 필요한 거예요. 5배. 그럼 구리는 물어보니까 5, 4, 20g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4대 1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뒀다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산화구리만 가지고 25g으로 점핑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중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거든요. 위로 올린 다음에 끌어서 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정 성분비 법칙이 무엇이냐면 반응 물질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산소와 질소의 질량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측정한다. 띵, 물음표. 뭔가 이게 그런가요? 반응 물질이 뭔가 얘들이 되나요? 그 질량비가 있는 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탕물을 만들 때 녹는 설탕의 양과 물의 질량을 다양하게 바꿔주며 반복해서 측정한다. 질량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 우리 뭐죠? 화학
변화에서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화학 변화에 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얘는 혼합물이 섞여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설탕물이 녹는 거니까. 그렇죠? 혼합물이잖아요. 근데 수증기를 만들 때 반응한 수소, 산소 얘들이 결합해서 완전히 수증기, 물을 만들었다. 완전히 화학 변화입니다. 그거에 관한 일정 성분 법칙이에요.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역시 수소, 산소 질량비 나와 있죠? 질소가 14라면 수소는 3이었습니다. 수증기 만들 때 수소가 1이라면 산소는 8이었어요. 1대 8, 3대 14. 질소부터 나오면 14대 3 이렇게 물어주면 되는, 대답해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디귿,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올려서 10번 문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그랬어요. 수소 원자 모형 10개야, 10개. 수소 원자 모형 몇 개요? 이것도 땡겨야 되겠다.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10개. 수소를 10개, 산소를 10개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소가 H이고 산소가 O고 얘가 H면 H는 얘들 이 모형을 만들 때 2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2개로 나누면 얘는 5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얘는 5개만 사용되니까 5개가 남아야 돼요. 얘는 5개 곱하기 2죠. 2개씩 5개를 만들면 10개를 다 사용하는 거고 얘는 1개씩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5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를 5개, 5조 만드는 거니까. 근데 얘가 5개가 남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활동으로 화학 반응의 법칙이 알 수 있는 거는 질량 보존은 뭐 무조건 우리가 따라다니는 거고, 그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일정 성분비가 여기 따라오겠죠?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이렇게 2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 실험에서 만들 수 있는 물 분자의 개수 아까 5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 산소가 10개니까 많이 남아 있어서 10개를 만들 줄 알았더니 수소는 10개밖에 없어. 산소 10개를 다 사용하려면 수소는 20개 있어야 돼. 개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그 20개 없으니까 얘를 10개 다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를 10개를 다 사용하면 산소는 5개만 사용하면 끝이야. 5개 산소가 남아. 이 활동으로 알 수 있는 물을 구성하는 수소, 산소의 질량비를 물어봤는데 수소는 H가 2개, 산소는 O가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얘들을 한번 볼게요. 얘가 1인데요. 1이 2개니까 2죠. 얘는 16인데 그냥 16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써가지고 맞았다고 하면 안 돼요. 약분해서 얘들은 몇 대 몇이 돼야 돼? 그렇지. 1대 8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점이 안 찍히네요. 1대 8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간단한 정수비를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올려서 자, 기체 반응 법칙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취 기준별 평가에 기체 반응 법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잠깐 메시지도 그러면 우리 지금 확인을 했더니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부피를 측정한 거다. 근데 여기 잘 안 보여요. 수소야 얘가. 수소가 2면 산소는 1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증기는 2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대 점이 안 찍혀져요. 지멋대로 가서 이게 1대 2 그죠? 2대 1대 2예요. 센서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러면은 2대 1대 2라는 거야. 그럼 얘도 2대 1대 2니까 2를 쓰면은 1이 남겠죠? 여기 2에 해당하는 게 4면 1에 해당하는 건 2만 되니까 얘는 1이 또 남겠죠? 4는 다 쓰고요. 역시 4 썼으면 얘는 2만 필요하니까 2 남고 4 다 쓰고요. 얘는 2가 3이면 얘는 3이면 되겠어요. 그럼 얘 6은 다 쓰겠죠? 그럼 얘 2가 남을 거야 아마. 그럼 여기 6을 쓰면 얘 3만 필요하니까 3이 남을 거예요. 아시겠죠? 3, 3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죠. 얘 6 다 쓰겠죠. 자, 위 측정 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거든요. 그러면 수증기를 생성할 때 산소의 부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소의 부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냐? 산소도 필요하겠죠. 왜 그렇죠? 산소도 2의 1 이런 영향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미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자, 수증기를 생성할 때 산소 수소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죠. 그렇죠? 수소가 4ml라면 산소는 2ml 반응해서 수증기가 4ml 생성돼야 2대 1대 2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기체 반응 법칙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얘가 끼어들었어요. 오른쪽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얘를 또 올린 다음에 정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1부피, 1부피, 2부피야. 그럼 부피비가 1대 1대 2인 기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기체인 거를 보면 얘가 기체야. 얘도 기체야. 그렇죠? 그런데 얘도 기체인데 문제는 1대 1대 2는 얘밖에 없어요. 1대 1대 2잖아요. 얘는 2가 나오잖아. 얘는 1, 3이 나오고. 안 되죠? 선생님 얘 안 되나요? 1대 1대 2가 없잖아요. 그렇죠? 탄소고요 또. 2, 1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기체인 걸 찾아보면 우리 2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 자,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일정한 온도 압력에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게 분자 하나죠. 같은 부피 속에 분자 하나죠. 같은 부피 속에 분자 하나죠. 같은 부피 속에 분자 하나. 이 공간의 분자가 하나면 다른 것도 다른 기체지만 같은 부피면 하나씩 존재한다. 같은 부피에 다른 종류지만 하나 존재하죠. 여기도 같은 부피지만 다른 분자가 하나 존재했죠.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그러면 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상당히 귀찮게 하네요.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기체 반응 법칙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 수비에 같다. 뭐 오케이. 질소, 수소, 암모니아는 1대 3대 2이다. 동그라미. 그렇죠? 1대 3대 2다. 화학 반응식은 1대 3대 2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써주겠네요. 다음, 질소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질소 분자수와 수소 1리터 같은 부피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보가드로 분자 이론이에요.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분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수를 좀 묻고 있는데 같은 부피에는 같은 분자수가 있다. 많다.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길게 왔어요. 그러면 질소 20ml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 분자의 요걸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요거 모르겠다고 또 답변을 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질소가 20ml, 여기 보면 질소죠. 얘가 20리터를 모두 반응시키려면 수소는 자 하나, 둘, 세 배야. 20리터의 3배가 더 필요한 거니까 얘는 60리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1대 3대 2예요. 그럼 암모니아는 몇 리터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40리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1대 3대 2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쫓아오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